부처님께서 이 세 개 중에서 뭘 제일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 경전에 보면 세 개 중에서 오온을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오온을 제일 많이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반야신경. 오늘 얘기는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여기까지가 이 중에서 시 공중무색 무수상행식까지가 오온 그 다음에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요 두 대목이 12처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가 18개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이 12연기 무고진멸도가 사성제 이렇게 그래서 반야신경이 말하는 게 요 5개 그리고 이 5개 중에서 위에 3개는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 저거를 삼과설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에 대한 3가지 생각, 정확하게 말하면 사문들의 생각, 사문이 있고 바라문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바라문이 있었는데 요 사람들은 전변설이라고 하는 그 어떤 윤회의 실체가 있어서 그게 막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상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했었고 이 사문들은 어떤 요소들이 그걸 적취설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변설 적취설. 아니,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별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사람이 윤회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똑같은, 그러니까 핸드폰이 내 핸드폰으로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유심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변설. 핸드폰은 바뀌어도 유심은 상속된다. 전변설. 전변설. 웃기고 자빠졌네. 유심이라고 하는 게 상속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까보면 그것도 계속 정보들이 바뀌면서 업데이트 되는 거다. 적취설. 핸드폰만 바뀌는 게 아니고 유심도 사실은 바뀌는 거다. 유심이 사실은 바뀌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다 전화번호 같은 걸 넣고 뭐 어쩌고 삭제도 하고 뭐 이러면서 바뀌지. 그래서 모든 것은 바뀐다. 모든 것은 바뀌고 그것들은 요소가 결합된 거일 뿐이다. 그래서 그 요소가 몇 개냐? 여기는 5개, 12개, 18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정신적인 쪽 사람들, 이게 물질적인 사람들. 여기는 정신 플러스 물질이래. 이렇게 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었대. 대표적이었대. 그렇게 해서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말고 요소설 중에 유명한 요소설이 사대설이에요. 지수화풍. 그건 다 요소설이에요. 요소설이라는 거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화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144개의 원소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결합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의 실체적인 항상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이거. 그런데 사람들의 성향상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사람이 있고 사실 이 두 가지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신적인 사람이라도 물질적인 요소는 기본적으로 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남자하고 여자. 남자지만 실제로 이 안에 여성성이 있는 거고 여자지만 이 안에 남성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5대5로 보는 거고 이거는 뭐 9대1, 뭐 8대2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이 요게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은 없지. 이 세상에 남자인데 여자적 성격이 하나도 없는 100은 없지. 그렇잖아.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해줬잖아. 남자가 나이 먹으면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먹으면 그게 되잖아요. 남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얼굴에 원래 이 기미가 안 껴요. 남자는 원래 남성 호르몬이 활발할 때는 기미가 안 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요. 달마시안 같이 지금 이렇게 저승꽃이 펴가지고 만개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젊었을 때 뭐 선크림을 바르고 뭐 기초 화장을 하고 어쩌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애들은 그냥 다녀도 얼굴이 멀쩡하거든. 빨간 머리 앤 그걸 봐봐. 그러면 앤이 여자애고 뛰어댕기는데도 주근깨가 바닥바닥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에도 있잖아. 주근깨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머리 앤 뭐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말갈량이 삐삐도 다 이게 박혀 있어. 젊은 앤데도 남자애는 없어요. 남자애는 없어. 내 아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미가 낀다. 그러면 아들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 과연 얘의 정체성은 뭔가? 달고 있다고 다 아들은 아닐 수도 있거든. 아니 진짜 그런 거예요. 저도 안 꼈었어요. 저도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남자는 대머리가 되고 대머리가 되는 대신에 기미가 안 끼고 원래 남성 호르몬이 발전하면 여자는 반대예요. 기미가 끼지만 여자는 원래 대머리가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대머리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 꽁지 빠진 새꽁지 같이 돼 있는 지금 상황이 이유가 뭐냐? 남성 호르몬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털이 없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장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런 식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머리를 파마를 해가지고 여러분도 예전에는 긴 생머리를 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오. 근데 막 파마를 하고 이렇게 막 수치 많아 보이려고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가운데가 헝하지. 자기는 몰라. 자기는 키가 안 보이니까. 자기는 자기 꼭지를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조금 큰 사람이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훤하지. 그리고 거기는 또 만년설 같은 게 있어요. 염색을 해도 계속해서 흰 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봉우리에는 만년설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모를 거야. 나는 그걸 다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여러분의 만년설을 내가 다 본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 왜냐하면 가운데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거울로 앞만 봐도 그렇잖아. 이거를 볼 수는 없잖아. 이거를 보려면 거울로 보려면 이렇게 대밀었다가 이렇게 바뜩 올리면 빛보다 빠르게 자기가 올릴 수 있으면 볼 수 있겠다. 이론적으로는 빛보다 빠르면 이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딱 보는 거지. 야,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카락이 빠지면 내가 남성 호르몬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남자는 얼굴에 검버섯이 피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가고 있구나, 여성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안에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지. 그 비율이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100% 정신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밥도 먹고 살지 말아야지. 예, 이쪽 비중이 큰 사람이 있고 정신적 가치를 좀 더 우월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 저 같은 경우도 일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1순위가 뭐냐면 그게 보람된 일이냐,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그게 타당한 일이냐, 종단을 위해서, 안 그러면 한국 불교를 위해서 괜찮은 일이냐, 그러면 돈을 안 보고 합니다. 일을. 그게 1순위 일이야. 1순위 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사적인 일이야. 제가 볼 때는 저놈에 관련된 지 이익과 관련되거나 안 그러면 자기네들과 관련된 일이야.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묻는 게 뭐냐면, 거기 사람 맞냐? 들으러 오는 사람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사람 얼마 없는데요? 그 다음에 뭘 따지는지 아세요? 돈 따집니다. 그럼 돈이라도 많이 주냐? 사람도 없고 돈도 조금 주고 지 개인 일이야. 그럼 내가 뭐 하러 가냐? 저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봐요. 저는 우선순위를 그렇게 봐. 그러니까 공공적인 거나 불교적인 거나 뭐 이러면 그건 돈 안 따지고 가. 시간만 맞으면, 내가 다른 일정만 없으면 그건 무조건 가. 힘들어도. 왜냐하면
사람이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 같은 이제 다 곰사거 가는 나이에 돈 좀 더 준다고 거기 가서 줄 서 있고, 그렇게 하면 너무 인생이 추접잖아. 그래서 뭐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돈을 전혀 안 따지느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아니 보람된 일, 내가 원하는 일, 그 다음에 그것이 전체 집단을 위해서 충분한 일이라면 그건 돈을 안 따지지만, 지가 원하는 일이야. 그러면 당연히 돈을 따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그 열정페이,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건 노동력 착취야. 재능 기부. 그 또라이 같은 말이에요. 프로는 다 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재능 기부는, 그거는 꼰대들이 그거를 착취해 먹으려고 머리 굴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나마 정당한 돈을 지불하기도 싫은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놈은 재능이 없어, 대부분. 재능이 없는 놈이 꼭 재능을 기부하래. 개똥 같은 소리지. 그리고 제일 싫은 거는, 그나마 재능 기부라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게, 그거는 기부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거든. 대부분 어느 정도 한 가닥 하니까 재능 기부라도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방면에서 괜찮으니까. 그런데 열정페이 이런 거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애들 등쳐먹는 그 거머리 같은 놈들이거든. 그래서 애들 돈 최저 시급보다도 안 되게 주고 부려 먹으려고 작전 쓰는 거예요. 뭐 일을 가르쳐 준다는 둥 막 이러면서 그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 그래서 프로는 전부 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돈 비중이 전혀 없냐? 그렇진 않아. 그리고 저게 사적인데도 돈을 안 주면 그거는 모독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욕당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람을 부를 때 마찬가지예요. 저분을 부를 때는 이 정도는 최소한 맞춰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 그게 다 레벨이 있어요. 그거 이하로 주면 저 사람은 해주고도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분이 더럽습니다. 저게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100% 사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환자요. 그리고 사람이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옮겨 다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만 다. 요즘 젊은 애들 같이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생계형 알바를 하고, 그럼 물질적이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우리 같이 나이를 먹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이렇게 살면 추접지. 그거는 아니지. 그래서 사람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다 있고, 이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5대5 정도가 되면 이거고, 사람이 이쪽 관점에서 보는 거고, 정신적 비율이 높으면 이쪽 관점에서 보는 거고, 물질적 비율이 높으면 이쪽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건 뭐 우리 주변에서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만 되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사람은 그게 비율이 조정될 수 있는 거고, 나이에 의해서 조정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에 의해서 조정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이슈가 되는 그 정용진 신세계 그 뭐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뱃속 편하게 자기 막 얘기하면서 막 살거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말을 조심 안 해도 되지. 뭐 어쩔 건데. 이런 정신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알바해가지고 그게 그 양반의 호구지책이야. 그럼 사람이 비굴해지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그걸 평생 유지하느냐? 그건 아닐 거야. 그것도 계속 바뀌어갈 거야. 바뀌어갈 거야. 부처님께서 이 세 개 중에서 뭘 제일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 경전에 보면? 세 개 중에서? 오늘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제일 많이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출가한 사람 상대라서 그래요. 이게. 출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 비중이 큰 사람이겠지. 이쪽 비중이 큰 사람이면 사업을 했겠지. 아니,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수행자들한테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얘기는 거의 별로 할 일이 없겠네요.
아니야, 그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 희한하게도 물질에 집착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저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먹을 거 집착하는, 뭘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이게 있어. 그리고 차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 마시는 차 말고 타는 차. 그래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사치품이 대표적인 게 차하고 시계거든. 차하고 시계거든. 차가 비쌀 것 같아? 시계가 비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계인 것 같지? 시계가 더 비싸요. 차는 아무리 비싸도 200억 이상을 못 넘어간대요. 난 차가 그렇게 200억짜리가 있는지도 몰랐어. 난 차 한 대가 200억인지도 몰랐어. 근데 시계는 300억이 넘어가요. 시계는 300억이 넘어가. 그러니까 야, 300억짜리 시계 차면 팔 잘릴까 봐 걱정이. 이거 팔 잘러 가는 거 아니요? 물론 그런 걸 살 사람은 혼자 다니지는 않겠지. 뭐 설마 300억짜리 시계 차는 사람이 전철에서 팔 잘리겠어? 전철 타고 다니겠어? 버스 타고 다니겠어? 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런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 저도 그랬었어. 제가 예전에 책이나 이런 거에 집착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발전해서 자료들이 파일로 움직이지 이게 책으로다가 막 쌓아놓고 그걸 옛날같이 막 찾고 뽑고 넣고 이 짓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이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어서 요즘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책을 안 받아요. 자기 것도 갖고 가라 그래. 학교 도서관도. 그래서 선생님들 그 정년퇴직하면 연구실에서 책 나오는 거 다 버립니다. 그리고 혹시 가져갈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 하고 다 버립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주면 학교 도서관이 되게 좋다 하고 뭐 그 칸도 만들어서 뭐 암흑의 기증관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요즘 웃기는 소리예요. 그 중앙일보 학교 평가가 있은 뒤부터 1년에 얼마씩 책을 계속 사서 넣어야 돼요. 새 책을. 그러니까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헌책 같은 거 다 버립니다. 실제로 지금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책 같은 거 막 꽂아놓고 이런 게 장식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벌레만 생기고 냄새만 나. 지금은 시절이 책이 이렇게 비 오고 이러면 약간 쿰쿰한 냄새가 난다고. 종이가 이게 빨아들였다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예. 몰라. 저거 다 이제 책도 다 버려야 돼. 책이 거의 쓸모가 없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컴퓨터를 죽자 살자 이렇게 끼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자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책꽂이 몇십 개에 해당하는 게 그 안에 다 있지.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딴 사람이 가지고 가서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냐? 아니 제대로 못 써요. 다 자기가 보는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잊어버리면 무진장 답답하지.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그걸 들고 다니지. 계속 여차했다가 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이게 제일 비중이 컸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도 제일 먼저 오온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오온은 상세하게 얘기했죠. 두 번째 구조 색불이공 공불이색. 여기 색이 이 오온의 색수상 행식이니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무수상 행식까지가 오온 얘기죠. 그래서 오온이 비중이 그렇게 큰 거고, 요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오온은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고, 12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색수상 행식 색성향 미촉법이